부산 부동산 현장 분위기 4월 넷째 주, 오늘은 거기에 관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남TV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부산 부동산 현장 분위기 4월 넷째 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신고가랑 거래량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가 거래가 많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부제로 신축, 재건축, 그리고 예정지 강세라고 미리 힌트 드리고 시작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주에 한번 올렸고 2주가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되었나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신고가와 거래량, 그리고 매수 매도 지수 데이터로 본 현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땡, 재땡, 경땡, 늘땡, 든땡 등등등 부산의 유명한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오픈 채팅창이 있는데, 여기 채팅창들의 거래 완료 매물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런 지역에 관심이 많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완료된 매물들을 한번 분석해 볼 거고요. 향후의 어떤 흐름들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 신고가는 어디에서 발생했을까요? 신고가 지역과 거래량 상위 지역을 분석해 보면 시장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은 둔한가 아니면 다 아직도 어떤 강세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고가 상위는 각 구마다 신축들이 들어가는 자료와 분양권, 그리고 재개발 호재가 강세인 곳들, 그리고 구축 같은 경우에는 주거 편의, 누가 봐도 대장이다 하는 그런 주거 편의가 우수한 지역들이 신고가가 나왔어요. 작아서 안 보이시죠? 크게 볼게요. 자, 보시면 최고가, 신고가로 해서 나온 게 트럼프 월드 마린, 해운대 일스테이트, 그리고 레이 카운티는 전매가 풀리고 아주 어마무시한 속도로 오른쪽에 보시면 거래량도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현대 재건축 호재, 그리고 레미안 장전,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준신축이지만 입지가 아주 우수한 곳이죠. 여기는 다 신고가가 발생을 했고, 거래량 상위로 보면 레이 카운티가 1등이고, 그리고 2위 동삼, 저령, 그리고 클라센트 또한 입주권, 분양권이고, 그리고 강서구의 협성이 또 거래가 되었네요. 거래량 순위는 사실은 여기 있는 거래량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창에 보면 예정지 이런 데들은 올리자마자 순삭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어마어마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나뉘다 보니까 여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고가가 나오고 거래량 순위를 봤을 때 시장은 아직도 신축이 강세다. 신축이 강세고,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준신축 또한 지금 신고가를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직은 사람들이 지금 6월 이후에 중과된다 해도 아직은 좀 더 강세, 부동산은 여전히 강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가 더 힘이 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레이 카운티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참 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분양권 같은 경우는 참 요즘 분양권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소문, 안 좋은 일, 사기 이런 게 많으니까 꼭 하실 때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떴다방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꼭 검증된 데에서 진짜 계약서를 쓰세요. 이렇게 금액이 다운 계약서 이런 걸 쓰다가 돈을 빨리 넣으라 하니까 급한 마음에 넣고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족이 좀 길었지만, 아무튼 분양권은 조심하세요. 자, 저번 주 신고가는 분양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호재, 준신축, 키 맞추기, 이런 분위기가 막 흘러갔고, 사실 이런 분위기 흐름을 계속되어 지켜오는 것을 보면 지금 시장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4월 매수 지수는 전반적으로 3월보다는 조금 둔화되었어요. 3월에는 60%가 넘어서 매수 지수가 훨씬 더 강했는데 4월 넷째 주에는 매수 지수는 이제 49.8%, 조금 둔화되었다. 왜 둔화됐을까? 사시는 금액들이 계속 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매수하시는 매수층도 조금은 잡기가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마음이 조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유명 채팅방 선땡 재땡 뭐 이렇게 등등등의 채팅창 거래 완료 매물들을 보면 예정지가 좀 많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뭐 조합 설립이 된 데들은 흔히 말하는 금매 인수금이 적은 물건들이 확확 잡아가는 게 굉장히 빨랐습니다. 매수 흐름 현황을 보니까 사학권에서 3월달 사학권이 확 불붙어가지고 막 구해달라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서금 사건이 확 불붙어가지고 구해달라 하고, 지금은 중구나 부민 대신 이쪽으로 막 구해달라는 말이 여러 채팅창에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흐름들을 보면 인수금액들이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것을 찾아서 막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너무 금액들이 낮다고 해서 이것저것 안 재고 막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시겁합니다. 이거는 거의 내 다음에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리스크보다는 성장성이나 호재 분위기만 보고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은 지양하셔야 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금액대별 투자 지역과 흐름을 가만히 지켜보면 일정한 어떤 패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가 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슬금슬금 B에 있는 넘어갔다가 C로 넘어갔다가 다시 A로 넘어가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성장성이 크다는 말은 올라갈 금액대 수익률은 큰데 리스크도 같이 큽니다. 소액 매물들이고요. 예정지 등 1억 전후로 막 이렇게 인수를 할 수 있는 매물들이 막 이렇게 막 사시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성장성 있는 거면 1억 전후에서 점점 1억 중반, 1억 후반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다음에 어떤 매물들이 이제 싹싹싹 빠지기 시작하냐면 안정성 선호 매물, 조합 설립이 된 것들, 그러니까 2억 이상, 3억 이상 되는 물건들이 이제 하나씩, 왜냐면 아주 뭐 아무것도 안 했는 애가 벌써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야, 그 돈 주고는 좀 리스크, 왜냐면 금액을 그래 주고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보다는 조금은 안정된 조합 설립이 된 대로 가야지. 이제 그 정도 금액이 되면 금액도 크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지, 물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들이 또 3억 이상이 쭉쭉쭉 올라가 보면 이제 누구나 말하는 그 입지 우시 1등이다. 나는 1등. 누가 봐도 여기다 이러면 다 아는 거기들 5억 이상, P가 최소 5억 이상이 되는 거기들이 이제 하나씩 두 개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3억 이상 금액 개입차가 이렇게 좁혀지면 선도하는 선두 1등들은 더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1등 그러면 이 입주들도 이제 밑에 매물들부터 시작해서 싹싹 빠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간다? 네, 안정성으로 가거나 성장성으로 가거나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 다시 성장성이 올라가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개입이 작아지면 안정성이 도망가고, 안정성이 계속 올라가서 입지 우위랑 또 좁혀지면 입지 우위가 또 도망갑니다. 항상 이런 패턴.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가격을 같이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하죠. 나중에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다음 영상에는 그것도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 여튼 뭐 흐름대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다? 지금은 아직까지도 1억 전후 딱 들어가기 조금은 편안한 1억 전후에 성장성 리스크가 좀 작은 데를 잘 골라가지고 그런 쪽을 슉슉 들어와서 매물대를 걷어가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스타일로 보면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목민이 있고요, 농부형이 있습니다. 유목민은 치고 빠지기, 쉽게 말해서 여기가 풀이 조금 많이 자라났으면 여기 풀 팍 다 뜯어먹고 다음 초지량에 샥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초지량에서 풀이 또 있으면 확 다 뜯어먹는 어떤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민 스타일이고, 농부형은 사실은 씨앗을 이제 탁 안자리에 심어가지고 그걸 큰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물 뿌리고 관심을 주고서 그런 결과물을 수확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쩌면 다 지금까지는 농부 스타일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나 뭐 이런 세금 뭐 이런 것들 징벌적 과세로 어쩌면 난 농부이고 싶지만 농부를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유목민 스타일이 되어버린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배남TV 영상은 4월 넷째 주 부산 현장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 아직까지 4월은 신고가가 나오고 거래량이 많아지는 것들은 신축 위주 또는 아주 큰 입지 1등 자리의 재건축, 그리고 입지 1등 자리의 준신축, 그리고 중간은 숭 몇 개 안 빠졌으니까 숭 빠지고 1억 전후의 예정지, 그러니까 성장성 위주의 그런 쪽으로 많이 거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금매가 나오면 사실은 금방금방 소진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중과가 시작한다, 징벌적 과세다 하는 6월 1일은 한 달하고도 조금 남았습니다. 그 시점이 되어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무서운 시장과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경기가 위축되는 아주 상반적인 시장이 올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기준을 먼저 딱 잡으시고 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신다면 안전한 투자, 성공적인 투자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사랑합니다.